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박범계 등에 의한 국기 문란 행위의 항의에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일부 언론에 공개돼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내용은 동력을 상실했다. 박범계와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는 3줄짜리 문자 메시지입니다. 박범계를 평생 보지 않겠다는 표현 속엔 엉망이 된 법무검찰 관계 정상화를 위해 나름 애정을 갖고 시도하던 그의 노력이 박범계 같은 부류에 의해 좌절된 데 대한 강한 분노가 읽혀집니다. 아울러 그런 박범계 행위를 배후에서 장단 맞춘 문재인에 대한 강한 배신감, 실망감 등도 읽혀집니다. 신수석이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박범계를 평생 보지 않겠다는 표현 속엔 문재인을 평생 보지 않겠다는 강한 배신감의 의미도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데 이어 자신의 감찰 요청을 묵살한 문재인의 행위를 보고 그런 결심을 마음속으로 내렸을 것입니다. 취미에 의해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진 국가기관과 법무검찰 갈등이 밖에서 보던 것보다 청와대 안에 들어와 보니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20년 가까이 동지적 인연을 맺어온 자신마저 내치고 해바라기 정치검사, 부패한 정치검사 비판을 받는 이성윤과 법무검찰 내의 추미애 라인 구하기에 목을 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과 현 정권의 문제점이 밖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아울러 느꼈을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문재인은 20년 지기 신현수를 내치고 국민과 검찰로부터 강한 지탄을 받고 있는 이성윤 등을 택함으로써 자신과 정권의 약점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 1년간 온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추미애의 검찰농단 행태를 방관하는 문재인을 보며 문재인이 추미애에게 약점을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검찰의 정권 불법 비리 수사를 추미애만큼 앞장서 막아줄 대안을 찾기 힘든 이유 때문으로 자연스럽게 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문재인이 추미애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리가 추미애의 언행의 자제를 요청해도 추미애는 듣지 않았고 자신의 경질 얘기가 거론되자 공개 반박을 하는 걸 넘어 청와대를 찾아가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청와대가 추미애의 사의를 공개하고 사표 제출을 압박하는데도 장기간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오만한 행태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박범계가 들어서면 좀 나아지려나 했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신현수 수석 사표 제출 파동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끌려다니는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박범계가 대통령 재가도 거치기 전 자기 손에서 검찰의 고위 인사안을 발표하는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국가기강 문란 행위가 버젓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도 박범계의 국기 문란 행위를 눈감고 또 검찰 내 친정권 검사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성윤을 교체해서 다른 검사가 중앙지검으로 와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제기할 경우 1년간 잠들어 있던 울산 선거 공작 사건 수사가 재개될 수 있고 그 경우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이 줄줄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추가 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의 칼날이 문재인 자신의 턱 밑까지 다가오는 것이 문재인으로선 두려운 것입니다. 이성윤이 교체될 경우 옵티머스 사건 수사 재개와 한동훈 무혐의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초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과 여권 인사들 실명이 수사 과정에서 줄줄이 새어나올 것이고 향후 선거에서 문재인과 여권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바로 그런 것이 두려워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린 채
뻔뻔하게 정권 편향 검사들을 검찰 수사 요직에 노골적으로 배치해 정권 불법 비리 수사를 틀어막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20년 지기 동지적 관계에 있던 자를 내치고 국민과 검찰로부터 지탄을 받는 검사들 보호에 목을 맸는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가 20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 추미애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과 묘한 오버랩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범계가 이날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라는 글을 등산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 과거 추미애가 몸도 마음도 지친다, 참을 수 없는 압통을 느낀다고 올렸던 글에 대한 후임 법무장관으로서의 답변 같은 느낌마저 줍니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소위 검찰개혁의 방향도 방식도 잘못됐기에 힘들고 지친 것인데 추미애나 박범계가 그들이 지금까지 한 행동을 봤을 때 그러한 핵심 원인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도 박범계나 정권은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지탄받아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번에 신수석 사표 제출 파동 과정에서 문재인의 중요한 약점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엄연히 대통령에게 인사 권한이 있음에도 박범계가 일방적으로 검찰 간부 인사안을 발표하고 문재인이 그것을 사후에 승인하는 국정농단이 저질러졌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의 숱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지금까지 이 시대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인 검찰 간부 인사안을 확정해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후 승인 때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올린 자가 박범계인지 이광철인지, 또 어떻게 해서 민정수석이 반대하는데도 법무장관이 대통령 재가도 없이 인사안을 발표하게 된 것인지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인사안을 먼저 발표하고 대통령이 후에 사후 승인을 한 이 듣도 보도 못한 국정운영 자체의 근간을 흔든 행위는 두고두고 문재인의 발목을 잡을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이고 탄핵 사안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